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강사 진준입니다. 各位同学们大家好. 오늘도 저와 같이 HSK 4급 듣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대화문 듣기 연습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번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조금 바뀝니다. 세 번째 파트에 앞에 있는 문제 10개는 대화문 듣기인데 10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항 이번에 또 10개가 있습니다. 이 10문항은요. 단문 듣기입니다. 즉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단을 어떤 사람 한 명이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이 끝나고 질문이 몇 개씩? 2개씩 붙어요. 그래서 문항만 보면 10문항이고요. 문장 개수를 보면요. 문장 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2개씩 한 단문, 2개씩 한 단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들을 때, 즉 하나의 단문을 들을 때 보기를 A, B, C, D 한 줄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순서와는 상관없이 어디에 정답이 들릴지를 모를 수 있으니 이 두 줄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 문제 유형에 한 번 더 적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이런 부분의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오늘 먼저 어떤 걸 접근해 볼 거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설명문 형태. 그러니까 설명문이라는 것은 꼭 어떤 제품을 설명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합니다. 또는 이 약을 말하면서 이 약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거쳐서 뭐 과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환경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뭔가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요. 문장의 흐름을 보면 항상 이거예요. 이런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많이 문장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때문에 해야 돼요,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라는 맥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본문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뭘 주의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설명문에 대해서 다시 되묻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많이 나오는 건 이야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또는 내 친구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했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이라 그러죠. 실제 생활에 쓰이는 실용문 역시 이따가 요거 전문 분야를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고요. 마지막 제일 적은 거 가장 어렵기도 한 거 논설문. 내 주장을 강하게 내비추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논설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설명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두 보기가 있는데 하나의 단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실 때 한 줄만 보지 말고 두 줄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대신 앞에 있었던 대화문 듣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또는 끝나기도 전에 내가 바로 정답을 확신해서 골랐다면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시간 있잖아요. 아껴가지고 빨리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한 단어씩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서술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듣기 연습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독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A부터 보겠습니다. 对身体不好 바로 갑니다. 对 X 不好라는 것은 무엇에게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身体는 우리의 몸 건강이죠. 건강에 안 좋아요. 딱 느낌이 오죠? 본문에서 이런 물체가 있는데 많이 어떻게 하면 안 좋아요.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정답이 A가 되는 거고요. 자, B에 보겠습니다. 废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废라는 글자 이런 단어 여러분 배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랑废라고 합니다. 废는 글자 그대로고요. 랑이라는 글자가 발음 사성으로 낭이라는 뜻이고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랑페하면 한자 그대로 낭비거든요. 뒤에 있는 이 띠엔이라는 글자가 전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들은 유난히 전기를 많이 낭비하는 전자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쓸 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전기 낭비가 심하다. 또는 전력 소모가 심하다. 이런 표현을 랑페이 할 때 페이를 써서 페이디엔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空气不好. 공기가 안 좋아요. 이거 너무 쉽죠, 단어 조합. 污染, 환경. 이건 이제 4급부터 앞으로 6급 갈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그런 주제예요. 예, 환경, 오염 환경. 그래서 조합에 따라서 어떤 뜻인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 환경污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명사 덩어리야.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앞에污染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환경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동사 명사 구조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보기들만 봐도 얘가 지금 공기랑 관련이 있고요. 환경, 신체, 몸과 관련이 있고요. 전기를 통해서 돌아가는 물체네요. 벌써 유추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지. 두 번째 거 들어보겠습니다. 温度不能太低. 不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너무 낮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不能太低,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要多出汗. 多라는 글자가 수어를 중심으로, 자, 수어를 중심으로 앞에 나올 때도 있고요. 뒤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걸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 이 단어가 또라는 글자가 동사 또는 어떤 수로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량이 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오늘 입맛이 막 돌아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 왜 그러고 앉아있어? 와,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면 또치가 아닌 거예요. 吃多了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량인 거죠. 그게 아니고 야 많이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많이 하세요는 뭡니까? 多吃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多가 수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다른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多出汗이라는 것은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거나 뭐 찜질방 가거나 아니면 온도를 높여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흘리세요 이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말이 되잖아요. 예. 자, 要关闭门窗. 문과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时常 같은 말로 常常, 经常 청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时常清洗 몸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체를 자주자주 세척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으라는 게 그거예요. 나를 씻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만 추가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B와 C와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어가 보이죠? 야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초 수업 때 어떻게 먼저 배우냐면 나 학교 갈 거야. 我要上学. 나 커피 마실래. 我要喝咖啡. 야오라는 글자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사를 내비칠 때는 난 이걸 할래, 할 거야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 A, B, C, D에서 누가 여기에 등장하면서 나 뭐 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이라는 감정을 드러낼 때도 야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학생이기 때문에 야오 学习 공부할래 이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잖아? 你要去医院. 너 병원에 가야 돼.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낼 때 야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B와 C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줄 때 어떤 말투가 됐냐?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문과 창문을 닫아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를 하시면 그만큼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본문 전체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의 단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到了天气炎热的夏天，人们就喜欢开空调。虽然短时间内人会觉得挺舒服的，但是时间长了对身体不好。另外，空调的温度不能太低。其实，出汗对身体也是有好处的。一，根据这段话，空调开久了会怎么样？ 여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질문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二，开空调要注意什么？ 사실 우리한테 아까
본문에서 A 비슷하게도 들려주셨고요. B 비슷하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릴 때는요. 마지막에 질문까지 내가 확신을 하고 싶으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자, 만약 지금처럼 질문이 뭐였냐면 에어컨을 틀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정답이 A입니다. 만약 바뀌었어요. 땀이 나는데 또는 땀과 관련해서 또는 더웠을 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사람한테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더울 때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좋아요. 왜? 땀을 배출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 들렸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바로 그러면 정답이 되는 그 구간을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根据这段话 이 문장 단락에 따르면 空调, 에어컨, 开라는 것은 트는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또어를 넣을 때는 이게 너무 과량이다. 수량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졌다 이거였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수로 뒤에다가 뭘 넣었냐면 지오를 넣었습니다. 지오라는 글자는 오랫동안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 지오가 앞에 들어갔다 싶으면 오래 하세요라는 얘기겠지만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이 지나쳐진 거예요. 그래서 카이 지오라는 것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틀면 본문에 따르면 이걸 지나치게 오래 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그냥 딱 얘기해 줬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对身体不好. 1번은 정답이 그래서 A, 요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문장에서 정답이 거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항이 아래에 있는 문항보다 먼저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절대적은 아니어도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 때 정답은 이 구간이 나옵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의라는 단어는 저걸 직역했을 때는 주의겠지만 이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 때 그 주시, 주의, 조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때문에 요 부분이 흘러가는 그 뒤에 부분에서 이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죠? 에어컨의 그 온도 설정을 너무 낮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낮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온도를. 温度不能太低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其实出汗对身体也是有好处的. 그래서 땀을 흘리는 얘기가 나오긴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에어컨 설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사람 인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B로 정답을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정답이 역시 A였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해드리는 바예요. 자, 어휘 정리 한번 진행을 하고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첫 번째가 부탁하겠습니다. 节约时间, 시간을 절약하다. 말이 나왔던 김에 또 节约라고 할 수도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节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节省. 그래서 节约라고 해도 절약, 节省이라고 해도 절약,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深受A的喜爱.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이 받다 A의 사랑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이 물건은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단어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喜爱 대신에 여러분 뭘 쓸 수 있냐면 欢迎, 환영합니다 할 때 그 欢迎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이라는 것은 역시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喜爱로 쓸 수도 있고 하나 추가로 欢迎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바로 가겠습니다. 有责任感.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有 하면요 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이러한 명사로 같이 有로 썼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성질을 보인다라는 형용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었던 우리가 有礼貌 했으면 예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다라는 얘기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责任感이라는 단어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썼을 때는 책임심이 뛰어나다, 책임감 뛰어나다,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이 责任感에서 간이라는 글자를 责任心으로 바꿔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책임감이랑 중국어에서 책임심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生活方便. 우리들의 생활이 편리하다. 이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适应环境, 어떤 환경에 적응하다. 네, 그다음 经济发展快. 이게 지금 5글자이기 때문에 뭔가 2글자 또는 3글자에서 끊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겨야 돼요. 왜냐면 경제 발전하다 이게 아니라 경제 발전이라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물론 파전이라는 단어가 발전하다라는 동사 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 빨라요.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요. 이런 얘기를 할 때经济发展快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很关心A.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딱 보면 관심처럼 보여요. 한국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 꺼. 그래서 관심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동사로 잘 안 써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걸 우리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의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很喜欢 할 수 있는 것처럼 很关心 누구 뒤에다가 목적어 대상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게 관심이 되겠습니다. 好，下一个对 A 很严格. 严格라는 단어는 엄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대상에게 있어서만큼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对 A라는 표현을 같이 앞에다가 쓸 수 있겠고요. 마지막 支持, 怀疑. 요 세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말로 이 세트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支持라는 것은 그 어떤 주장과 아이디어와 생각에 대해서 나는 지지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이거고요.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제안에 나는 좀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怀疑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요런 세트만 반대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었던 이유가요. 支持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反对 이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反对라는 단어는 그냥 아예 반대한다. 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고요. 怀疑라는 것은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의심이 있다. 난 아직 저게 의심갑니다. 아직 완전히 저렇다고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역시 또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였어요. 네, 이렇게 단어 세트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第3到4题是根据下面一段话。这张画的历史已经1000多年了，它的艺术水平极高。它虽然只有5米长，但是上面有500多个不同性别、年龄和职业的人，还有大大小小的房子、桥、船等等。这张画向我们展示了当时人们的生活方式。3. 关于那张画，下列哪项正确？4. 我们可以通过那张画了解到什么？第5到6题是根据下面一段话。最近出现的一些文化节目深受观众们的喜爱。这些节目邀请了很多名人，通过观众们容易接受的表演、唱歌等方式来介绍中国文化。这种方式既轻松愉快，又能让观众们学到知识，确实值得肯定。5. 那些节目是关于哪方面的？6. 说话人对那些节目是什么态度？자, 어땠나요, 여러분?
3번과 4번이라고 나와 있는 문항 정답 제대로 들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번, 4번 이런 식으로 먼저 나와 있는 보기가 더 먼저 정답으로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A, B, C, D 보면요. 뭔가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나와 있는 보기들 봤을 경우에 되게 특징이 좀 보여요.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5미장, 뭔가 길이가 5m래요. 뭘 그렸죠? 画了很多树, 나무를 그렸습니다. 점점 느낌이 오죠? 是上世纪画的. 是的가 같이 등장했을 때는 얘가 왜 쓰였지라고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라 그랬습니까? 是的 안에 무슨 내용이 쓰였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上世纪라는 것은 지난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上이라는 글자가요. 꼭 위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얘기할 때는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과거고요. 요 아래쪽이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지금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은 우리가 샹이 되잖아요. 다음번은 샤가 되죠.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요? 지난번 샹츠, 다음번 샤츠 이거예요. 사실 한국어적으로 기억해도 여러분 쉬울 수가 있는 게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이걸 한 1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올라간다는 얘기가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로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쪽은 과거, 아래쪽은 미래. 샹시지는 언제? 과거,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이거예요. 화라는 것은 그리다. 이 그림이 역시 20세기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 C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샹시지이기 때문에. D, 是鸟兽图. 鸟, 새, 조류, 兽, 금수, 짐승, 图,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의 종류, 뭐가 그려져 있는지를 본다면 여기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는지, 여기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는지 이걸 들으면 되겠네요. 미리 읽어봤을 때 이건 어떤 그림에 대한 얘기겠구나. 자, 이 그림에 대한 얘기, 정보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 본문과 정답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사실 거의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림에 대한 걸. 关于那张画，下列哪项正确？ 네, 본문에 나온 그 그림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이거란 말이죠. 들리는 대로 정답은 它虽然只有5米长， 들리죠? 네, 길이가 5m예요. 它虽然只有5米长, 它虽然只有5米长, 얘는 비록 5m 정도의 길이지만 네,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가 있죠? 나무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죠? 짐승입니까? No.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관련한 표현은 맞는데 5m 길이겠고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거 다 골랐잖아요. 과감하게 버리고요. 이제 집중은 다 두 번째 거로만 갑니다. 두 번째 보기에 이런 어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当时的生活. 살림인데 언제? 그때 당시의 생활. 画画的方法. 방법인데 무슨 방법?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 C, 过去的法律. 법률이긴 법률인데 지금 말고 언제? 옛날, 지난, 과거의 법률. 过去가 지나가다라는 동사일 때는 동사로 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물체의 앞에 있는 수식어로 쓰거나 아니면 명사 형태로 썼을 때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사, 시간 명사. 그러니까 과거 법률, 옛날 법률. 마지막 D, 南方的气候. 天气 말고도 여러분气候도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天气도 날씨가 될 수 있고요. 气候라는 것은 기후이기 때문에 남방 기후이란 것들입니다. 역시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뒤에 나올 거다 정답이. 일단 정답 구간과 질문이 뭐였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질문. 可以通过那张画了解到什么？ 그 그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这张画向我们展示了当时人们的生活方式。 여기 나왔네요. 生活方式, 生活方式. 어디죠? 여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겁니다. 好, 정답 들리는 대로 바로 A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우리는 通过这张画, 通过那张画. 그 다음에 뒤에 了解 이렇게 납니다.
요거 사실 지금 이 차시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듣기 수업을 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단어랑 세트로 묶어서 설명해 드렸었냐면 슈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슈시라는 단어는 한 글자로 줄이면 슈가 되고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슈시가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랑 같은 말이 될 수 있었던 게 랴오제이기 때문에 이 랴오제도 무엇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은 어디에?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시 보여줍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전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게요. 자, 이제 그러면 5번과 6번 단문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답 부분과 왜 이게 정답이 되었던지, 그리고 또 추가로 보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번 보겠습니다. A 너무 쉽죠? 인시, 음식. 이게 지금 HSK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라고만 설명하고 넘길게요. 만약 회화 수업이었다면 음식이라는 단어의 표현 방법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인시도 있고요,食品도 있고요, 뭐食物도 있고요, 吃的东西이렇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시이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설명하겠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붙여드린다면 인시라는 단어는 절대 음식 자체 물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역사, 이 음식에 대한 조리 방법, 이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식습관, 음식 문화 이렇게 항상 같이 쓰기 때문에 음식이 정답이 되려면 이 지역이거나 이 나라거나 또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문화 같은 것들이 항상 같이 동반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알고 들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중국文化 너무 쉽네요. 중국 문화. C. 自然科学 역시 직역해서 자연과학. 맞죠?法律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도 이 류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자를 넣어서律师가 되었다고 앞에서 제가 직업 얘기를 할 때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고 정답이 어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정답인지 그 부분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질문. 那些节目是关于哪方面的？那些节目 그 프로그램은 어느 방면, 즉 어느 분야에 관련한 프로그램입니까? 通过观众们容易接受的表演、唱歌等方式，来介绍中国文化。 들리나요? 介绍中国文化, 介绍中国文化, 소개합니다. 중국 문화. 정답은 들리는 그대로 정답을 고르기. 설명문 형태잖아요.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문화와 명절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지금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 여기에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가서 또 우리가 편해져요. 통고 어디까지 한 덩어리일까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예, 이게 지금 쉼표는 여기에 찍혀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걸 여기까지 이끌고 올 거예요. 이제 동사 나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라이라는 글자예요. 얘가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무엇을 통해서 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길어지잖아요. 여기에 통고가 아니라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라는 글자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용 뭐뭐뭐뭐뭐 한 다음에 라이 동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이는요 진짜 어디로 오다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경로를 가지고 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다. 이 가져다가라는 어감이 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동사 덩어리가 나오기 전에 라이가 지금 나 이제 준비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들을 때 팁이 된다면 통고하거나 용 같은 단어로 시작했는데 뭔가 굉장히 길게 들린다. 내가 놓쳤나 싶을 때 라이거나 취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내가 진짜 들어야 되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문화였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들리는 내용이 저거 정답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리며 정답은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 A. 很反对. 딱 봐도 태도잖아요. 나는 그거 반대. 두 번째, 不感兴趣. 感兴趣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건데 不感兴趣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나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를 못 느끼겠어요. C. 支持,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怀疑, 아직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좋은 걸까? 글쎄 그게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의심하다. 자 그러면 이 4개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입니다 라는 걸 확실하고 정확하게 명시해 줄 거예요. 자,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질문과 태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 说话人对那些节目是什么态度？ 어떤 태도? 무슨 태도? 确实值得肯定。 들리나요? 똑같진 않죠. 근데 뭐라고 했냐? 确实值得肯定. 먼저 值得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뒤에다가 행동을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우리 앞에 차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어떤 행동을 넣는지 또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감정을 넣는지 이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행동부터 보겠습니다. 행동일 때는요. 내가 이 행동을 먼저 해봤는데 그 먼저 겪어본 경험자로서 내가 너한테 제안과 추천을 해줄게.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해. 이게 행동과 같이 이었을 때입니다. 值得 행동은 이걸 진짜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만한 가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요즘에 어떤 영화가 개봉했대. 나 그거 보고 왔잖아. 나 그 시사회 갔다 왔잖아. 야, 진짜 볼만하더라. 너 한번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어. 值得一看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감정, 肯定이라는 것은 무조건이란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인정해주고 긍정해줄 만한 감정이 이런 감정이 드는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유일한 긍정적인 태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로.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 반대. 관심 없어요. 글쎄, 의심.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C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단어들끼리의 조합으로 우리한테 이거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라는 티를 많이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봤을 때 HSK 4급, 5급, 6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건 소개를 잘 안 해요. 좋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뿜뿜이란 말이죠. 물론 가끔 가다가 이거 위험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됩니다. 이런 것 말고는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소개해 드린다는 것은 이게 좋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딱 나왔는데 다 부정적인 거예요. 유일한 하나가 긍정적이에요. 빼박 걔가 정답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감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자 하는 건 좋은 것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몽땅 부정 가운데서 유일한 거 긍정적인 거 나왔다. 혹시 안 들렸을 때는 그걸 찍고 가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장르 파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단문 듣기라는 HSK 4급 듣기 연습을 해봤고요. 유형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어휘 잘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好，我们下节课再见。